크게 이제 정신분석에서 분류하는 세 가지의 어떤 임상의 그 틀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신경증입니다. 신경증.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착증입니다. 도착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신병이죠. 이 세 가지 구분이 이제 가장 큰 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증의 하위 범주로서 히스테리가 있고, 예를 들어 강박신경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경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도착증에 이제 그 성도착증, 그리고 뭐 절편음란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페티시즘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프로이드가 도착증을 얘기할 때 프로이드는 이걸 변태와 구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도착 그러면 이게 변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단적인 예로 성도착의 전형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우리 동성애를 과연 변태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프로이드는 문화에서 많이 찾아요. 변태라는 것은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도착이라는 것은 원시적인 그 부족들이 갖는 특성들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도 동성애가 굉장히 이제 그 널리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변태적인 차원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이 일단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료에 있어서 일단 정신병으로 판정이 된 것은 분석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왜 정신병이 발발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은 나름대로 이론적인 탐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갔을 때 최초의 기준은 정신병인지 신경증인지 도착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병으로 판정이 되면 더 이상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건 정신분석이 다루지 않는 영역이 됩니다. 락강 같은 경우는 강박증을 아주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하는 구분이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박증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정상이고 비정상적이고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박신경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다만 정도의 차이가 난다 뿐인 것들이죠.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강박관념을 가지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일종의 좀 그런 건데, 전 강의 시간이 별로 늦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것도 일종의 강박증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죠. 제 시간에 꼭 와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저를 지배하는 것들이니까. 하나의 이제 관념이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좋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그걸 떨쳐내버릴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강박증이거든요. 그건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눠 갖고 있는 속성들인 것들이죠.